이번에는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군사력 사용을 지지했고 미국 이지스 구축함 3대를 베네수엘라 주변에 배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마약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정도의 병력 투입이라면 마약이 넘어오는 걸 막는 것보다는 카르텔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 미국과 친화적인 베네수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형상 산맥이 베네수엘라를 방어해주고 있지만 항구, 군사기지, 공항 등 주요 시설이 해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만 장악하게 되면 마두로 대통령은 힘을 잃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세계 1위 국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로 돈이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만 믿고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다가 42달러였던 유가가 7달러까지 급락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던 국가 인프라가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마두로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게 됩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재정을 보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석유 산업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석유로 번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다면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이걸 실천하지 못했고 재정, 언론, 자유 등이 많이 감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몰락을 하게 된 것인데 많은 석유를 가지고도 빈곤해진 베네수엘라를 보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국가 대 국가로 따지면 세계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시작된 1990년대를 보면 빈곤층이 38%에서 28%까지 감소했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는 29%에서 8.4%까지 감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선입견대로라면 세계화가 되면 개발도상국이 강대국들에게 착취를 당해야 하는데 극빈층은 늘어날 것인데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봐도 우리나라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정말 최빈국이었지만 현재는 세계 10위권 안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를 개방한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했고 가장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한 것이고 반대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이 몰락한 나라들은 포퓰리즘을 통해서 인기와 권력을 얻고 국민들과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로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으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기업이 제품을 소량 생산하면서 경쟁력이 줄면서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기도 하고 나아가서 기업은 경쟁력이 줄게 되면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의 부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이 많았던 남미 국가들이 몰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여도 이런 점을 빨리 깨닫고 실천하면서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끝까지 자본주의를 지켜가서 1950년대에서 지금까지 발전한 만큼 미래에는 더욱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